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1388년 위화도 회군 이후 두 왕이 연이어 폐위되고 이듬해 공양왕이 즉위하니 고려는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된다. 이때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맞선 한 인물이 있었다. 문신이었지만 배포가 크고 후방하여 고려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그는 1392년 공양왕 4년 음력 4월 4일 56세의 일기로 선주교에서 피살되고 만다. 그는 포은 정몽주인데요. 정몽주가 피살된 석 달 후 고려는 망하고 맙니다. 오늘은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죠. 정몽주의 성씨이기도 한 영일정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기 32년, 신라 유리이사금 9년, 육촌이 육부로 계칭되면서 6성씨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탄생한 신라 육성 중 하나가 바로 정씨입니다. 이 정씨는 자산 진지촌의 촌장 지백호로부터 비롯된 성씨이죠. 영일정씨의 연호는 신라 태종 무열왕 원년 간이대부 휘종은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 의경이 영일 현백에 봉해졌으므로 그 후예들이 본관을 영일로 정하였다. 그 후 지명이 수차 변경됨에 따라 오천정씨, 연일정씨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것은 대전 뿌리공원에 있는 영일정씨 성씨 조형물입니다. 이에 의하면 영일정씨의 시조는 신라 태종 무열왕 때 간이대부를 지낸 정종은인데요.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시조 정종은은 신라 태종 무열왕 때 인물로 왕에게 직언하는 벼슬인 간이대부였다. 하지만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인동 양목현으로 유배되는데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한다. 뒤에 후손 정의경이 영일 호장을 지내고 영일 현백에 봉해졌으므로 후손들은 영일로 본관을 삼는다. 그러나 이후 세계를 실전하여 고려 의종 때 추미론 지주사를 지낸 정승명과 고려 말 간무를 지낸 정구규를 각각 중시조로 하여 세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중 지주사 공파 1세인 정승명은 묘가 실전되어 단비를 세우고 설단하여 재향을 모시고 있는데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있는 남성제에서 매년 봄 정승명을 기리는 단향제를 올리고 있다. 지주 사공파의 파조 정승명의 제실은 포항시 대송면 남성리에 있습니다. 이 제실과 관련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정신명을 모시는 제실인 남성제의 터는 원래 연일현청이 있던 곳이다. 오래전 연일현청에 새로 부임하는 현감마다 아무 이유 없이 죽자 누구도 연일현감으로 부임하는 것을 꺼려했다. 그런데 담력 좋은 한 선비가 자청하여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부임 첫날 그는 두려움에 밤을 새우다가 깜빡 잠이 든다. 이때 비몽사몽간 한 노인이 나타나 호통을 친다. 내가 누운 자리에 무엄하게 현청을 지었으니 빨리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자 현감이 엉겁결에 묻는다. 정확한 묘자리가 어디입니까? 알려주시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에 노인은 내일 새벽 일찍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서 맨 처음 앉는 자리가 그 자리니라. 이렇게 일러준 뒤 사라진다. 꿈에서 깬 현감은 느닷없는 까치 소리에 놀라 주위를 살펴보는데요. 정말 까치가 날아와 앉은 것을 보게 되죠. 이에 수소문한 결과 현청 부지가 정신명의 묘역임을 알게 되고 결국 현청을 고음리로 옮겼다 합니다. 다음으로 영일정씨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일정씨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연일읍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이다. 지명에 따라 연일정씨, 오천정씨라 부르기도 한다. 이 지역은 신라 때 근오지현 또는 오량지현이라 불렀다. 서기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 임정현으로 개칭되고 940년 고려 태조 23년 영일현이 된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영일정씨는 약 39만 3천여 명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계파는 크게 두 파로 나누어진다. 고려 의종 때 추밀원 지주사를 지낸 정신명을 일세로 하는 지주사 공파, 고려 때 간무를 지낸 정극유를 일세로 하는 간무공파가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지주사 공파에 정몽주가 있고 간무공파에는 정철이 있다. 또 집성촌을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능원리를 비롯하여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북지리와 영천시 임고면 선원리, 영주시 이산면 내림 1리 수구리 마을 등이 있다. 영주시 이산면 수구리 마을은 400년 이상 된 집성촌으로 입향조는 정몽주의 8세 손인 정준이다. 임진왜란 때 진주에서 북으로 피난하던 중 이곳에 정착했다고 한다. 특히 이 마을은 과거 이산서원과 도림서당이 있어 많은 선비를 배출한 마을이기도 하다. 또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 능원리는 포은 정몽주의 묘역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몽주는 선주교에서 피살된 뒤 개경에 안장되었다가 후에 고향인 영천으로 이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장 행렬이 용인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 명정이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명정이 떨어진 자리에 묘를 쓰게 되었다 합니다. 그렇다면 영일정씨 종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고려 말 대표적인 충신으로 호은 정몽주가 있다. 그는 유능한 관리이자 뛰어난 성리학자로 동방이학의 비조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정몽주는 1337년 충수광 6년 외가인 경북 영천에서 태어난다. 24살에 장원급제한 뒤 예문관 검열을 시작으로 대사성, 대제학이 되고 공양왕 때 문화찬성을 거쳐 수문화시중에 오른다. 그는 배포가 크고 호방한 면이 있어 다방면에 뛰어난 업적을 남긴다.
문신이지만 이성계와 함께 종군하여 여진과 왜구를 격퇴하는 데 공을 세웠고 당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명나라와 외에 여러 차례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한다. 또한 오부 학당과 향교를 세워 학문을 진흥시켰고 의창을 세워 빈민구제에도 힘을 쏟는다. 고려의 변화를 꿈꾼 그는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꾀하자 이에 반대하였고 1392년 공양왕 4년 56세의 일기로 선주교에서 이방원에 의해 피살된다. 사후 고향인 영천의 임고서원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문충이다. 정몽주는 이름이 셋입니다. 모두 꿈과 관련이 있어 이름에 꿈몽자가 들어있죠. 첫 번째 이름은 어머니가 난초 화분을 안는 태몽을 꾸고 태어나 정몽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름은 9살 때 일인데요. 어머니가 배를 짜다 잠깐 졸게 됩니다. 이때 마당에 있는 배나무 위에 용이 웃고 있는 꿈을 꾼 뒤 놀라서 배나무를 쳐다봅니다. 그러자 아들이 배나무 위에서 용처럼 웃으며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정몽룡으로 바꿉니다. 세 번째 이름은 18살 때 일인데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주공이 나타나 아들을 가리키며 후세에까지 명성을 빛나게 할 아이니 잘 키우라고 하죠. 그래서 주공의 주자를 따 정몽주로 고치게 됩니다. 다음 또 어떤 인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사도와 정보가 있다. 정사도는 고려 말의 인물로 1336년 충수광 보기 4년에 문과에 급제한다. 30세라는 이른 나이에 국자감시를 주관하고 문화부와 밀직사의 관직을 두루 역임한다. 그는 성품이 강직하여 간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신돈이 최영을 죽이고자 계략을 꾸밀 때 이를 저지하다 파면되기도 한다. 공민왕 때 동북면 상원수와 도 순문사에 오르고 일성군에 봉해진다. 시호는 문정이다. 정보는 조선 전기의 인물로 정몽주의 손자이다. 학문이 뛰어나 세종의 총애를 받았는데 예안현감과 사헌부 감찰을 지냈다. 1456년 세조 2년 단종 보기 사건이 일어난 후 사육신의 무죄를 항변하다 극형이 내려지지만 정몽주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단성으로 유배된다. 또 조선 중기의 인물로 송강 정철이 있다. 그의 가문은 왕실과 가까운 사이였다. 큰 누이는 인종의 후궁인 귀인 정씨였고 작은 누이는 종실인 계림군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정철은 경원대군과 궁궐에서 뛰어다니며 놀 정도였다. 하지만 10세 때 일어난 을사사화로 인하여 가문은 풍비박산나 아버지는 귀양 가고 맏형은 장형을 받고 유배가던 중 요절하고 만다. 이에 조부의 고향인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으로 귀향하여 이곳에 오랫동안 거주하는데 이때 기대승, 김인후 등으로부터 학문을 배운다. 명종 17년 27세의 나이로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 전적이 되고 32세 때 이이와 함께 호당에 선발되어 사가독서한다. 이후 예조판서와 대사헌을 거쳐 좌의정에 올라 서인의 영수가 된다. 1589년 선조 22년 정열입의 모반 사건이 일어나자 선조에 의해 우의정으로 발탁된 뒤 수사 책임자인 위관이 된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대가로 꼽히는데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성산별곡으로 대표되는 가사문학의 정수 4편을 짓고 시조 또한 능해 현재 107수가 전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유배에서 풀려 사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나 탄핵을 받아 강화로 낙향한 뒤 58세의 일기로 생을 마친다. 시호는 문청이다. 관동 별곡을 포함한 4편의 가사는 모두 한글로 지어져 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중 가장 빨리 지은 것이 바로 성산별곡입니다. 정철이 을사사화 이후 담양의 창평으로 낙향해 거주할 때인데요. 그가 25세 때 일입니다. 성산의 서하당과 시경정의 사시풍경을 노래한 가사입니다. 관동별곡은 45세로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관동 팔경을 노래한 것이고요. 삼이인곡과 송미인곡은 50세 때 동인의 탄핵을 받아 다시 창평으로 낙향해 지은 가사입니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충신, 연주, 지사이죠. 다음 인물 또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인물로 조선 양명학의 체계를 완성하여 강화학파를 창시한 하곡 정제두가 있다. 그는 1649년 효종 1년 한양의 서인 명문가에서 태어난다. 하지만 불운하여 조실부모하고 현종 때 우의정을 지낸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 일찍이 학문의 뜻이 있어 소론의 영수 박세채와 윤증으로부터 성리학을 배운다. 하지만 주자 성리학의 회의를 품고 양명학에 관심을 갖게 된다. 1668년 현종 9년 별시문과 초시에 급제하였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고 이후 천거와 왕명으로 여러 차례 요직에 임명되었으나 곧 사퇴하고 양명학 연구에 몰두한다. 당시 주자 성리학의 세계관에서 벗어난 양명학은 사문난적으로 비판받았고 스승으로부터 양명학을 버릴 것을 종용받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양명학 연구에 매진한다. 이에 1709년 숙종 35년 61세에 중앙정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학문하기 위해 조부의 묘가 있는 강화도 하곡으로 이주한다. 그는 이곳에 머무르며 학변, 존언을 비롯하여 각종 경전의 주석서를 저술하여 조선 양명학의 체계를 세운다. 영조가 총애하여 그는 죽기 전까지 궁을 드나들며 왕에게 강론하며 탕평책을 권하기도 한다. 1736년 영조 12년 88세의 일기로 생을 마치는데 하곡집 22권이 전한다. 시호는 문강이다. 내가 평생 추구한 것은 마음의 학문이다. 마음이 곧 이치니 너희들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 학문은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다. 백성의 삶을 외면한 학문은 죽은 학문이다. 지행합일하라. 아는 것을 실천하라. 하곡 정제두가 마지막 두 눈을 감으며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61세에 강화도로 이주하여 88세까지 근 27년간 머무르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요. 당대 최고의 명필로 꼽히는 이광사와 연려실기술을 저술한 이긍익, 동사를 편찬한 이종휘 등이 있죠. 또한 실학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고 위당 정인보와 배감 박은식도 강화학파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입니다. 다음은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한국 현대시의 선구자이자 향수의 시인으로 유명한 정지용이 있다. 그는 충청북도 옥천 출신으로 휘문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3년 일본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 영문과에 입학한다. 이때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시가 향수이다. 1929년 졸업과 함께 귀국하여 광복대까지 모교인 휘문고등보통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한다. 1930년대 들어서 시문학 동인과 부인회 창립 멤버로 활약하고 가톨릭 청년의 편집 고문과 문장의 시부문 추천위원이 되었으며 이때 이상과 청록파 시인을 등단시키는 등 당대 시단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다. 1945년 광복이 되자 이화여자대학교로 옮겨 교수가 되고 이어 일어난 6.25 전쟁 때 서울에 남아있다가 납북된 뒤 폭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수의 고장 옥천에 가면 정지용 시인의 발자취와 추억이 더 생생합니다. 생가가 잘 복원되어 있고 생가 옆에는 정지용 문학관이 세워져 있어 한눈에 그의 문학 세계를 만날 수 있죠. 또한 매년 봄이면 지용문학공원을 중심으로 문학축제, 지용제가 열립니다. 이어서 또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태종의 딸 숙종옹주의 부마로 세종 때 병조판서에 오른 정효전과 안평대군의 장인으로 형조, 병조판서를 역임한 정연, 영조 때 형제정승으로 이름을 떨친 정우량과 정휘량이 있다. 또 임진왜란 때 영천 출신의 의병장인 정세아, 정의변 부자와 선무원종 공신에 오른 정대임, 구한말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순국한 정환직, 정용기 부자와 1910년 나라가 망하자 의분을 참지 못하여 자결로 저항한 정동식과 정재건, 임시정부의 안살림을 도맡아 항일운동에 앞장선 여성 독립운동가 정정화 등이 있다. 현대인물은 정관계의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종섭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과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호열 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과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있고 국회의원으로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정우택 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정희용 국회의원과 정희수, 정태옥 전 국회의원이 있다. 군 인사로는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과 정상화 전 공군참모총장이 있고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정지택 전 KBO 총재, 정우주 프로야구 선수도 모두 영일 정씨이다. 이외에 원로 코미디언 고 이주일과 배우 정한용, 정석용, 정은채, 6인조 보이그룹 신화의 메인 보컬 신혜성과 래퍼 정상수도 모두 영일정 씨입니다. 오늘은 포은 정몽주와 송강 정철의 성씨이기도 한 영일정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일정 씨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한국 성씨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시간, 한국의 성씨.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